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골목, 초등학교 운동장 옆에서 계란빵 냄새가 희미하게 번져요. 그때 값비싼 차에서 내린 12살 소녀 클라라가 갑자기 굳어섭니다. 계란빵을 굽는 고등학생 소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려요. 저 오빠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은 그 가족이 1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건드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클라라는 12살 소녀입니다. 대기업 CEO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든 걸 가지고 자랐어요. 고급 승용차로 등하교하고 항상 경호원이 뒤따랐죠. 학교에서도 클라라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친구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선생님들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외로웠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죠. 아빠, 저도 혼자 학교 가면 안 돼요? 안 돼, 위험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클라라의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죠. 어머니는 부드러웠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반면 기완은 18살 고등학생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에 계란빵 재료를 싣고 노점을 펼치는 게 그의 일과였죠. 오빠 계란빵 하나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기완은 능숙하게 반죽을 부어 계란을 올렸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기완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어요. 중학생 남동생과 초등학생 여동생. 어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군지조차 몰랐죠. 형, 오늘 저녁은 뭐야? 라면, 내일 좀 더 벌면 고기 사줄게. 기완은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 매일 계란빵을 팔았어요.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이어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클라라는 경호원과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학원에 가기 전 잠깐 들른 골목이었죠. 그때 계란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기 뭐 파는 거예요? 계란빵이요, 아가씨. 경호원이 대답했습니다. 클라라는 노점 쪽으로 다가갔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기완은 손님에게 계란빵을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멈춰섰어요. 기완의 얼굴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정확히는 집 거실 액자 속 아버지와 너무 닮았어요. 저 오빠. 클라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가시죠. 경호원이 재촉했지만 클라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노점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기완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계란빵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클라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기완이에요? 기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기, 혹시 성이 김씨예요? 네, 맞는데요. 클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말했던 그 이름이잖아. 아가씨, 이제 가셔야 합니다. 경호원이 클라라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클라라는 기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기완의 표정이 굳었어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전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클라라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경호원은 그녀를 차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클라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오빠가 왜 아빠를 닮았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없다고 한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기완도 노점을 정리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저 애는 누구지? 왜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15년 동안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은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기환은 평소처럼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끊긴 저녁 시간, 그는 가방을 열어 교과서를 꺼냈어요. 틈틈이 공부하는 게 습관이었죠. 그때 가방 안쪽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환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여자는 기환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기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아버지인가? 기환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 같았어요.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환이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환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왜 이 사진을 숨겨놨을까? 기환은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9년 4월 12일. 기환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노점 앞에 섰어요. 오빠. 기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클라라였어요. 경호원 없이 혼자 온 모양이었죠. 너 어제 그 애? 네. 저 다시 왔어요. 클라라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몰래 도망쳐 온 거였어요. 왜 또 온 거야?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클라라는 기환의 손에 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진. 뭐? 그 사람, 그 남자분. 클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아빠 결혼식 사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기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저 얼굴, 저 미소 우리 아빠예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환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네, 틀림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기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이 남자가 클라라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설마. 클라라도 같은 생각을 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2010년 3월. 그럼 이 사진 찍고 1년 뒤네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내 아버지 사진 좀 봐도 될까? 기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집에 가야 해요. 그럼 내일 가져올 수 있어? 해볼게요. 클라라는 사진을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오빠,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어.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 왜 숨겼을까요? 모르겠어.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 기환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CEO예요. 대기업을 운영하시죠. 대기업. 기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랑 무슨 관계였을까? 오빠 혹시. 클라라는 말하기 망설였습니다. 혹시 오빠가 제 오빠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기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우릴 버렸을 리 없잖아. 하지만 오빠 얼굴이 우리 아빠랑 너무 닮았어요. 그건 우연이야. 기환은 손수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가봐. 내 경호원들이 찾을 거야. 오빠, 나한테 관심 갖지 마.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야. 기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오지 마. 올 거예요. 클라라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기환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그는 가방 속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기환에게는 너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환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클라라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졌죠. 분명히 같은 사람이야. 클라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두 가족 모두에게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클라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혹시 김기환이라는 사람 아세요? 순간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구? 김기환이요. 18살 고등학생인데. 모른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몰라. 어디서 들었어? 학교 앞에서 봤어요. 계란빵 파는 오빠인데. 클라라.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다시는 길거리 애들과 얘기하지 마라. 알았지? 하지만 알았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클라라는 움찔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죠. 네. 나가봐. 클라라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해. 클라라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모른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그리고 펜을 떨어뜨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클라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한편 기환은 집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동생들은 이미 잠들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엄마가 평생 숨기던 사람. 기환은 사진 속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클라라의 아버지라면 왜 어머니와 헤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버린 걸까요? 설마 정말 내 아버지인가? 기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아버지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어린 시절 기환이 물었을 때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었죠. 아빠는 먼 곳에 계셔.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클라라는 다시 노점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또 왔어? 기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봐요. 클라라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기환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남자는 어머니가 숨겨둔 사진 속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네. 기환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어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김기환이라는 사람 아냐고. 뭐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화도 내고. 클라라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기환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우연은 너무 이상해. 기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을까? 엄마는 왜 혼자 나를 키웠을까? 오빠, 너희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야? 대성그룹이요. 대성그룹. 기환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알았어. 나도 알아봐야겠어. 어떻게요? 엄마 유품이 더 있어.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찾아볼게요. 뭔가 있을 거예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알아요.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만약 정말 우리가 남매라면 어떡하죠? 기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너희는 여전히 부자고 우린 여전히 가난해. 그렇게 말하지 마요. 사실이잖아. 기환은 손수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봐. 너희 경호원들이 찾을 거야. 클라라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오빠, 우리 꼭 진실 밝혀요. 약속해요. 알았어. 기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클라라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기환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환은 평소처럼 노점을 펼치려고 초등학교 앞 골목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죠. 뭐지? 기환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김기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구청 단속반입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노점상 허가증 있으십니까? 기환은 굳었습니다. 저 허가증은 없는데요. 그럼 불법 영업이네요.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영업 중단 명령입니다. 이 손수레도 압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 생계 수단이에요. 기환은 손수레를 붙잡았어요.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죠. 비키십시오. 남자들은 손수레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환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3명의 남자는 손수레를 트럭에 싣고 떠났습니다. 기환은 빈 골목에 혼자 남겨졌어요. 도대체 왜?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동생들 밥값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클라라는 집에서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비서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의 노점 철거됐지?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처리했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계속 감시해.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클라라는 문 밖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가 기환 오빠 노점을 없앤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클라라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기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괜찮아요?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노점 뺏겼어. 구청에서 왔대. 그거 우리 아빠가 한 거예요. 뭐? 아까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일부러 없앤 거예요. 기환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클라라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클라라는 경호원을 따돌리고 기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기환이 문을 열었습니다. 너,
오빠, 정말 미안해요. 클라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집 때문이에요. 들어와. 기환은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동생 둘이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형, 이 누나 누구야? 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클라라는 밝게 웃었습니다. 기환은 클라라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앉아.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말해볼게요. 소용없어. 기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날 없애고 싶은 거야. 왜인지 알아? 왜요?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건드리니까. 기환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엊그제 엄마 짐을 다시 뒤지다가 찾았어.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기환은 그 중 하나를 클라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클라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박민재였어요. 클라라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검사 대상자는 김기환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3살 때 한 검사야. 기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없어. 엄마가 결과지는 버린 것 같아. 그럼 아빠가 오빠를 검사했다는 거잖아요. 응.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클라라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를 버렸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기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내 엄마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 때문일 수도 있어. 이유야 많겠지. 오빠, 이제 알았잖아. 우린 정말 남매야. 기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내 아버지는 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 노점까지 없앤 거고. 클라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 잘못 아니야. 기환은 클라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냥 우리 운명이 이런 거지.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만 가봐. 내 경호원들이 찾을 거야. 클라라는 일어섰습니다. 오빠, 꼭 방법을 찾을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클라라는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아버지가 아무리 막아도 기환 오빠를 도와야 한다고.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흘 후 클라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직접 찾아내기로 한 거예요. 방과 후 집에 돌아온 클라라는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어머니는 모임에 나간 상태였어요. 지금이야. 클라라는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비 열쇠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큰 책장과 책상, 그리고 금고가 있었죠. 어디 있을까? 클라라는 책상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찾는 건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을지도. 클라라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쓰는 번호였죠. 삐삐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그때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김기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이거다. 클라라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검사 날짜는 2013년 5월. 결과란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7%. 클라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오빠였어. 그녀는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그 밑에는 변호사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피검사자 김기환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책임 회피? 클라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진실을 알고도 기환을 버렸던 겁니다.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방법까지 찾아가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클라라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빠, 내 서재에서 허락도 없이 뭘 뒤지고 있어?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클라라 손에 들린 서류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 아빠가 숨긴 거죠. 김기환 오빠가 아빠 아들이라는 걸. 클라라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7%. 분명하잖아요. 클라라, 그건 왜 숨겼어요? 왜 오빠를 버렸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몰라. 어른들 사정은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오빠는 아빠 아들이에요. 제 오빠라고요. 입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클라라는 움찔했어요. 그 애는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었어.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엄마랑 헤어진 후 나는 내 엄마를 만났어. 결혼했고 회사를 키웠지. 그래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엄마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다고 했어. 3년이나 지나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아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뭐해? 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클라라에게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어. 그의 엄마한테 위자료를 줬다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어. 최선이요? 오빠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계란빵 팔았다고요.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노점마저 빼앗았잖아요. 그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애가 너한테 접근했잖아. 위험했어. 위험?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다가간 거라고요. 결과는 같아. 그 애가 진실을 알면 우리 가족은 무너져. 이미 무너졌어요. 클라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버리고 숨긴 순간부터 이 가족은 이미 망가진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이제 12살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아요. 클라라는 뒤돌아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가? 아버지가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넌 이제 그 애 만나지 마. 알았어? 싫어요. 클라라는 팔을 빼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클라라, 당장 돌아와. 하지만 클라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이 놀라서 뛰어왔지만 클라라는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기환의 집. 그녀는 오빠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했어요. 진실을, 아버지의 비열한 행동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충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는 두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기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기환이 문을 열었습니다. 클라라,
왜 이렇게? 오빠. 클라라는 기완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기완은 당황하며 클라라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동생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너희는 방으로 들어가 있어. 기완은 동생들을 방으로 보내고 클라라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클라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증거를. 증거? 아빠 서재에서 친자 검사 결과서 찾았어요. 99.7%라고 나왔어요. 기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네. 오빠는 정말 우리 아빠 아들이에요. 제 친오빠고요. 기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대요. 진작부터요. 클라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숨겼어요.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나를 버린 거구나. 기완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오빠.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클라라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따라왔어요. 클라라, 당장 나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싫어요. 지금 나오라고 했어. 싫다고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클라라는 기완 뒤로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완을 노려봤어요. 너 내가 내 딸한테 뭘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클라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먼저 오빠를 찾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닥쳐. 넌 조용히 해. 왜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클라라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기완은 클라라를 뒤로 밀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클라라한테 화내지 마세요. 내가 감히. 전 당신 아들입니다. 기완은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친자 확률 99.7%.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너를 키우지 않았어. 알아요. 당신은 저를 버렸죠. 기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최선이었다는 것도요. 그럼 끝난 거잖아. 끝나지 않았어요. 기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전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클라라는 제 동생이고요. 동생이라고? 웃기지 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절대로. 왜요? 기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전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피가 이어져 있는데. 피가 다야? 아버지는 비웃었어요. 가족은 함께 산 시간이 만드는 거야. 너와 나는 1초도 함께하지 않았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기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떠나보낸 거고 당신이 저를 외면한 거예요. 그래, 내가 선택했어. 아버지도 소리쳤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그럼 내 엄마는 뭐야? 돈 받고 떠난 게 옳은 거야? 엄마를 욕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요. 기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다잖아요. 다른 가정이 있다잖아요. 엄마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웠어요. 아프면서도 힘들어도 단 한 번도 당신 욕을 안 했어요. 기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런 엄마를, 제 엄마를 욕하지 마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클라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도 힘들었어. 아버지는 작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떠나보낼 때 나도 힘들었다고. 그럼 왜 저까지 버렸어요? 내가 겁쟁이였으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어요.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두 가정을 다 지킬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저를 없었던 일로 만든 거군요. 미안하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기환은 웃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전 당신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돈도 인정도. 기환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클라라도요. 클라라는 내 딸이야. 저도 당신 아들이에요. 기환은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평생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환은 문을 열었어요. 이제 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버지는 클라라를 봤습니다. 가자. 싫어요. 클라라. 오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안 돼. 아버지가 클라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클라라는 저항했지만 경호원이 그녀를 들어 올렸어요. 오빠. 클라라. 기환이 막으려 했지만 다른 경호원이 가로막았습니다. 클라라는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환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자기 방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당분간 학교도 쉬어. 집에만 있어. 클라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오빠 미안해.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클라라가 다 알아버렸어. 기환이도 알고.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 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아들이 있다는 거. 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 이미 알았어요.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조심하라고. 어머니가? 네. 혹시 그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당신과 결혼했어요. 사랑했으니까. 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그 아이를 평생 숨기라고. 우리 가족에게 절대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당신 조건이었어? 네. 그래서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클라라가 알아버렸고 기환이라는 아이도 진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제라도 책임지세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한테 사과하고 보상하세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아니면 누가 해요? 그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알아, 하지만. 클라라를 봤어요? 울면서 오빠라고 부르던 모습?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그 아이가 불쌍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없이 자라고 가난하게 살고 이제는 생계 수단까지 빼앗겼잖아요. 그건 내가, 당신이 한 거잖아요. 당신이 바로 잡아야 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클라라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일어나. 갈 데가 있어. 어디요? 기환이네 집. 클라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엄마가 데려다 줄게. 클라라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기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기환이 문을 열었어요. 클라라, 오빠. 클라라는 기환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기환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엄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기환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기환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받았던 돈이에요. 네. 남편이 15년 전에 줬던 위자료. 그 금액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기환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받으세요.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진 빚이에요. 빚이라니. 내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 일에 동의했어요. 그러니 저도 책임이 있어요. 아주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환은 놀랐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어른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기자회견이 열려요. 기자회견요? 네. 남편이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클라라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요? 응.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 15년간 숨겼던 것, 모든 걸 밝히기로 했어. 어머니는 기환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기환은 망설였습니다. 생각해봐요. 강요는 안 해요. 어머니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결정되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클라라, 우리 가자. 엄마, 저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래. 저녁 전까지는 돌아와. 어머니는 먼저 나갔어요. 클라라와 기환만 남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기환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겠지? 네. 이제 우리 진짜 남매가 될 수 있어요. 클라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환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8시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성그룹 CEO의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모든 언론이 몰려든 거예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성그룹 회장 박민재입니다. 아버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저에게는 15년간 숨겨온 아들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기환. 현재 18살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5년 전 저는 기환이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죠. 당시 기환이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위자료를 주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책임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던 기환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동생들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응. 왜 지금 와서 저러는 거야? 글쎄. 기환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기환이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동생들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갔죠. 그런데 저는 그런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 아이의 노점까지 철거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제 명예가, 회사가 흔들릴까봐. 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기환아. 기환은 숨을 멈췄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다.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기환이와 그 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술렁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환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 괜찮아? 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근데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달라지긴 할 거야. 다음 날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숨겨진 아들 공개. 15년간 방치된 사생아, 충격. 재벌 2세 아닌 계란빵 소년 눈물의 사연.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아버지로서 최악이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니. 그래도 이제라도 인정한 게 어디야. 저 아이가 불쌍하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 재벌들은 다 똑같아. 책임 안 지려고만 해. 기환의 학교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기환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실 건가요? 재산 상속은 받으실 건가요? 기환은 아무 말 없이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클라라의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라라 양, 오빠 만났어요? 가족 분위기는 어때요?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질문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기환의 집을 찾아갔어요.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기환이 문을 열었어요. 오셨어요. 응.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환이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전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도와주고 싶어.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비라도 생활비라도 필요 없어요. 기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동생들도 제가 키울 거고요. 기환아. 하지만 한 가지는 부탁할게요. 뭔데? 클라라 잘 돌봐주세요. 기환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동생이니까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알았다. 그리고 가끔 연락할게요. 동생이 보고 싶을 때. 그래. 언제든 와.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노릇 못해서. 괜찮아요. 전 이미 컸으니까요. 기환도 일어났습니다. 그냥 이제라도 솔직해져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기환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관계였어요. 기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어요. 기와는 다시 초등학교 앞 골목에 노점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허가증을 받아서였죠. 계란빵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기와는 능숙하게 반죽을 부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였어요. 왔어? 응, 오늘 학교 일찍 끝났어. 클라라는 노점 옆에 의자를 펴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죠. 동생들은 학원 갔어. 요즘 공부 열심히 해. 다행이네. 클라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와는 구운 계란빵을 클라라에게 건넸어요. 자, 먹어. 고마워. 클라라는 계란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오빠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과찬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응? 왜? 엄마가 저녁 준비한대. 동생들도 데려와. 그래도 돼? 당연하지. 이제 가족인데. 클라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기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그날 저녁 기완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완은 편지를 펼쳤어요. 기완아, 내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보낸다. 이건 내 엄마가 받았던 돈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빠가 따로 준비한 거야. 학비로 쓰든 사업 자금으로 쓰든 내 마음대로 해. 강요는 아니야. 단지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언제든 연락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게. 아빠가. 기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꽤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형, 뭐래?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잘 살라고. 받을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볼게. 기완은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기완은 동생들과 함께 클라라의 집을 방문했어요. 큰 저택 앞에서 동생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와, 진짜 크다. 조용히 해. 현관에서 클라라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왔어. 어서 와. 안녕, 클라라. 거실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기완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먹어.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기완의 동생들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클라라가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어요. 우리 오빠 계란빵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나도 먹어봐야겠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어요. 기완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기완아. 네. 잘 지내고 있어? 네. 괜찮아요. 힘든 건 없고? 없어요. 클라라가 자주 와서 도와줘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클라라가 정말 좋아하더라. 오빠 생겼다고. 저도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앞으로 자주 와. 여긴 내 집이기도 해. 기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기완은 일어나 인사했어요.
편하게 앉아. 이리 와서. 아버지는 기완 옆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편지 받았어?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 내 거니까. 아버지는 거실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동생들 잘 컸네.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내가 기특하다. 아버지는 기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는 못해준 게 많지만 넌 훌륭한 형이야. 고맙습니다. 클라라가 다가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러게. 기완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완 남매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클라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 그래. 또 올게. 집으로 가는 길 동생이 물었어요. 형, 우리 이제 부자 됐어? 아니야. 근데 저 집이 우리 집이기도 하대. 그건 마음의 집이야. 기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우리를 받아준 마음이지. 그럼 우리 행복한 거야? 응.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세 형제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계란빵 냄새가 희미하게 날아왔어요. 기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기완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클라라는 집 창문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빠 행복해야 해. 그녀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비밀은 15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계란빵 소년 기완과 재벌 2세 클라라. 닮았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완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